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여러분들 사연은 꼭 챙겨 듣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사연을 찾아 듣게 된 건 이혼 이후인데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혼 후에 이 채널에서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이혼 직후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사연을 듣다 보니 세상에 정말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별일 다 겪으면서 이걸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이곳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저처럼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큰맘 먹고 제 사연도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이곳에 들르시는 많은 인생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직 짧은 인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혼하면서 겪은 일들이 제법 파란만장했거든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 결혼을 가장 빨리 한 축에 속합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히 이루고 싶은 장래희망이 딱히 없었던 저는 일찍 결혼해 안온한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가꾸며 살아가는 것을 작은 소망으로 삼아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길가에 지나가는 아이들도 저렇게나 예쁜데 제 아이는 또 얼마나 예쁘겠어요? 나는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적어도 셋은 낳고 싶어. 와, 셋이면 진짜 애국자네. 셋 낳으려면 자기랑 얼른 결혼해야겠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전 남편과는 이미 연애 중이었어요. 전 남편은 저보다 9살이 많았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때 어리고 철없던 제 등짝을 때려서라도 그 결혼을 막았을 텐데 어린 제 눈에 9살이나 많은 전 남편은 또래 남자애들과는 달리 정말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저보다 9살이나 어린 여자를 꼬여낸 아저씨인데요. 애들 장난처럼 데이트 몇 번 해본 걸 제외하면 제대로 만나본 남자라곤 전 남편뿐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노련한 전 남편의 마수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도 자기 생각처럼 결혼하면 부인이 내조 잘해주면서 아이들 잘 키워주는 게 좋아. 요새 직장 나가 돈 벌어오는 와이프 선호하는 남자들이 많다지만 그거 다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 대기업 다니고 월급 잘 나오는데 굳이 내 와이프 밖으로 돌릴 이유가 있어? 나랑 결혼하면 자기는 다른 걱정은 말고 그저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고 나나 예뻐해줘. 지금 생각하면 시커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저속한 말일 뿐인데 그때는 그게 정말 저를 위해주는 걸로만 알았어요. 그렇게 거의 저희 집에 생떼를 쓰듯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예,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조금 더 만나보다가 천천히 결혼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 지금이야 다 좋아 보이지만 너 아직 만난 사람도 얼마 없고 연애 경험도 얼마 없잖아. 그러다 살다가 후회하면 어쩌려고. 아니야, 나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일찍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야.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러면서 애기 키울 자신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고 하고. 요새 그런 남자가 어딨어?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올 텐데 제가 생각해도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그래도 살다가 보면 못하고 지나가는 게 후회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오래 다니지 않더라도 너도 직장 한번 다녀보고 사람들도 만나다 보면 생각도 바뀔 수 있어. 굳이 이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야겠어? 엄마, 엄마도 직장 다닐 때 힘들었다며. 나 낳고 키우면서 행복했다며. 엄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응? 허락해 주세요. 네? 마음먹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야 하는 성미였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께서도 걱정 끝에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아직 새아기 나이가 어린데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 집에 들어앉겠다고 하니 내가 솔직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 아이, 어머니,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우리 주영이는 직장 다니는 것보다 가정주부가 더 적성에 맞는 것뿐이에요. 제 편을 들어주는 전 남편 말에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여자가 일하는 걸 좋아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게 당시의 제 생각이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전 시아버지와 결혼 전부터 작게 화장품 사업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비록 사업 규모가 크진 않았으나 전 시어머니는 일하는 여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먼저 사고로 떠나시면서 남편 집안의 가장은 누가 뭐래도 전 시어머니인 것도 사실이었죠. 그 나이에 자기 사업 굴려가며 자수성가한 여성이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니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딱 봐도 일하는 자신이 가정주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가정주부를 무시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살이가 그런 게 아니다.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제 밥벌이 정도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비로소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예, 내가 정말 내 딸 같아서 하는 소리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새겨들어. 요즘은 예전이랑 달라서 여자들도 당연히 경제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해. 너는 결혼하면 집에 들어앉아서 애만 키울 생각인가 본데 너 생각을 좀 해봐라. 애를 키우려고 해도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 제대로 아이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어? 취직을 하는 게 정 힘들 것 같으면 잠깐 우리 회사에라도 나와서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라도 좀 보면 확실히 세상 보는 눈이 좀 트인다니까? 은근슬쩍 또 자기 회사 자랑을 하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굳이 사업장 체험이 필요한 거면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거기다 저희 아버지 사업장 규모가 전 시어머니 회사의 2배는 너끈히 넘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해도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지 굳이 전 시어머니 눈치 보며 그 회사에서 일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엄마, 주영이 아버님께서도 사업을 하시는데 굳이 엄마 회사에 가서 주영이가 일을 하겠어? 그래, 아버님께서 사업하신다는 얘기 들어 알고 있지만 혹시 어머니께서도 지금 일을 하시니? 아니요, 저희 엄마는 지금은 집에서 살림하세요. 전에 직장에 출근하시긴 하셨지만 지금은 전업주부가 된 게 맞으니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 시어머니가 그럴 줄 알았다며 말하더군요. 네가 그래서 그 좋은 나이에 전업주부로 살겠다는 말을 달고 사는 거구나. 집에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 그걸 옳은 줄로만 아는 거지. 참 나이가 아깝다. 아까워. 어머니, 어디 가셔서 그런 말씀하시면 요새 꼰대 소리 들어요. 살림은 위대한 거야. 요즘 살림 우습게 여기면 진짜 돌 맞는다니까요. 얘는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나는 다만 새아기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는 거지. 사람이 다 때가 있는 건데 저 좋은 시기를 허송세월할 걸 생각하니 내가 다 아쉬워서 그래. 하긴 그래도 새아기네는 아버지 사업이 탄탄하시니 그래도 믿을 구석은 있겠구나. 이래서 사람이 가정환경을 따져봐야 해. 그 철딱선이 없던 시절에도 도대체 저렇게 매번 미운 말만 튀어나오는 밉살스런 말솜씨로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꾸려온 건지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는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며 고분고분하게 굴다가 그 스트레스를 다 저한테 푸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와 전 남편의 고집에 결국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장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혼생활은 좋았습니다. 집에서 독립한 적이 없었던 저는 결혼해서 집을 나와서야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집을 예쁘게 꾸미거나 전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하는 일도 즐거웠어요. 살림에 흥미와 소질이 있는 것만은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집을 안락하게 꾸미고 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하는 것도 지겹게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도 금방 생겼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나니 집에만 있어도 하루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에게도 예쁜 옷 입히겠다며 동분서주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 오히려 24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유,
우리 지민이 너무 예쁘다. 자기야, 이것 좀 봐. 내가 이거 우리 지민이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강남까지 나가서 딱 2점 남아있는 거 얼른 집어왔잖아. 그래, 우리 주영이가 보는 센스는 있지. 아이고, 우리 공주님, 예쁜 꽃가옷도 입었어요? 한참 어린 아내여서 그런 모양인지 전 남편은 제 기분 구슬리는데 아주 도가 터 있었습니다. 덕분에 육아까지 하는 가정주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큰 소리 날 일이 한 번 없었습니다. 자상한 남편에 토실토실 귀여운 딸아이까지 제가 그동안 꿈꾸던 가정생활이 실현된 것 같아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단 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지 않는 날에만 말이죠. 아이고, 우리 지민이 인형이 따로 없네. 이렇게 예쁜 옷은 누가 사다 줬어요? 엄마가 사다 줬어요? 우리 지민이는 좋겠네. 저희 딸아이 얼굴이 전 남편 어릴 적과 판박이라며 전 시어머니도 저희 딸을 참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넌 이거 산다고 또 어디까지 나갔다가 왔니? 네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하루가 멀다고 하고 차 끌고 이리저리 시내 다니는 거 가정주부로서 좀 그렇지 않니? 직장 다니는 여자는 차 끄는 게 당연하고 가정주부가 차 끄는 건 사치라도 된답니까? 요새 차 없이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속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전 시어머니가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어느 정도 크면 너도 어디 밖에서 일할 만한 곳이 좀 있나 알아봐라. 요새 지민이 친구들 중에 엄마가 일 안 하는 사람 있다고 그러디? 이게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너도 나중에 지민이한테 할 말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민이가 학교 갔다가 우리 엄마는 왜 일하러 안 가냐고 물어보면 너 할 말은 있니? 할 말이야 왜 없겠습니까?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물어오면 살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3시간은 쉬지 않고 떠들어댈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주부를 은근히 무시하는 전 시어머니의 무례한 언사를 겪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에 오늘은 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셨으면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만 가정주부 무시하는 티를 내셨으면 그나마 좀 참을만 했을 텐데 전 시어머니는 꼭 저희 친정엄마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말이죠. 우리 나이 때 여자라고 푹 퍼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고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바깥에서 일적으로 좀 부딪히고 그걸 또 해결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지. 집안에서 만날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고 하던 일만 하던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야. 사부인만 해도 그렇지. 그 나이 되시도록 작은 일이라도 진득하게 했으면 지금쯤이면 그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적인 여성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너무 집에만 들어앉아 있을 생각 말고 자기 개발에 힘을 써야 해. 우리 지민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저도 나름 대학 나온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게 제가 공부를 게을리했다는 뜻도 아닌데 전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일하는 여자가 전업주부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말은 충고라고 하는데 전업주부로 사는 저와 저희 친정엄마를 보면서 은근히 자기 자존감을 세우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요새 일하는 여자 타령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아. 내가 무슨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인 줄 아시는 건가? 집에서도 얼마나 할 일 많은데 거기다 우리 지민이 키우기까지 내가 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쪼개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이해해. 그 나이 먹은 양반 사고방식을 이제 와서 우리가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사실 우리 엄마 나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해오셔서 제대로 살림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도 시터 써서 키우셨고. 본인이 잘 모르다 보니 살림을 더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럴 때마다 항상 나서서 말리잖아. 그치? 전 시어머니가 말실수를 할 때마다 전 남편이 지적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저나 전 시어머니나 전 남편 말에는 토를 잘 못 따라서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또 그게 전 남편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전 시어머니가 반박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새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세상에 그런 징그러운 콩깍지가 있을 수가 없네요. 그 무렵 전 시어머니의 회사가 생각지 못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회사에서 개발한 기초 화장품 중 하나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부터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피부에 직접 닿는 물건이다 보니 갑자기 리콜 신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막아야 할 어음이 적은 편이 아닌 판에 갑자기 현금 자금줄이 막히게 되니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된 거죠. 남편 말로는 당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자산에 부동산 자산까지 처분하고도 수습이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간 사시는 집까지 넘어갈 판이었어요.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았으면 늘 은근히 무시하던 저한테까지 전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돈 관련 운을 떼었습니다. 아가,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사돈댁에 혹시 한 3개월 정도만 자금 융통을 부탁드릴 수 있겠니? 이게 리콜 문제 해결되고 급한 어음만 처리하면 금방 괜찮아질 상황인데 별것도 아닌데 자꾸 속을 썩이네. 만나고 처음으로 제 눈치를 보는 전 시어머니의 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시댁까지 넘어갈지 모른다는 얘기를 다 들은 마당에 아직까지 사업을 구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참 당신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사실 제가 결혼 전에 취업을 해서 목돈을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손 벌릴 때라고는 부모님뿐이라는 걸 전 시어머니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보다는 형편이 넉넉한 저희 부모님 돈을 저보고 빌려오라 그 말씀이셨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쉬운 건 본인인데 왜 며느리인 저에게 돈 빌려오는 일까지 대리로 시키려는 겁니까? 그동안 전업주부라면서 저랑 엄마를 그렇게 무시해놓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전 시어머니에게 시침을 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하고 돈 얘기 안 해요. 머리 굵어서부터 저희 엄마 아버지께서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 얘기는 쉽게 꺼내는 게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일수록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거래한 적이 있으면 문서로 분명히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도 그러셨고요. 이럴 게 아니라 어머니 많이 급하시면 저희 친정으로 바로 가셔서 직접 상황 설명도 하고 부탁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유 없이 부탁을 거절하실 만한 분들도 아니시고요. 어? 내가? 그럼 본인 집안 넘어가게 하려고 돈 빌리려는 건데 본인이 하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인데 자식들한테 홀랑 물려줄 생각 없다는 소리를 술만 마시면 입에 달고 살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비록 이런 사정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 미주알고주알 다 일러바친 건 아니었습니다만 대강 상황은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전 시어머니 앞에서 돈으로 유세를 부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제가 뽀르르 가서 돈 달라고 해서 날릴 수 없죠. 그렇게 바로 그 다음 날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굳이 약속을 미룰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사돈댁에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기가 영 민망했던지 결국 저까지 대동해서 저희 본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한테 대강의 상황을 미리 전해 들으셨지만 굳이 전 시어머니 앞에서 아는 척을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어머 사돈, 어쩐 일이세요? 우리 애까지 데리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대로 대접을 해드렸을 텐데. 제가 대강이라도 설명을 했을 거라 생각한 모양인지 전 시어머니 얼굴에 당황스런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만 깜빡이고 있었죠. 그게
그간 격조했지요, 사돈.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셨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뱅뱅 말만 돌리는 전 시어머니의 당혹감이 저한테까지 전해졌습니다. 만날 집에서 밥이나 축낸다고 무시했던 돈도 안 버는 가정주부에게 돈 부탁을 하려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셨겠죠. 그러나 저나 저희 엄마나 그런 전 시어머니의 부탁까지 거들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저희가 명백한 갑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말들만 늘어놓던 전 시어머니가 더는 화제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안싸돈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자 치민엄이랑 같이 오게 되었어요.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현금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되었어요. 이것만 풀리면 다른 일들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가 막히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서 솔직히 좀 곤란에 처했습니다. 사돈, 저 지금까지 이 사업에 제 인생을 전부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사돈께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정말 염치가 없지만 단 몇 달만이라도 돈을 좀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와중에도 집 넘어갈 판이라는 소리는 끝까지 못 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전 시어머니 입장에서 저 정도 말은 거의 고개를 조아리고 부탁드린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기도 했겠죠. 그 와중에도 전 시어머니가 아예 자존심을 세우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현금 자금 융통을 바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친정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가인 사돈에게 돈 부탁하기는 면이 안 서고 또 저희 아버지는 어렵게 생각하시니 그나마 만만하게 생각하는 저희 엄마를 통해 한 번 거쳐서 부탁을 하신 걸 테니까요. 그걸 저나 저희 엄마나 모르지 않았지만 이쯤에서 복수라고 하기도 민망한 작은 복수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사돈 마음고생의 말이 아니셨겠어요.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하고 상의해서 조만간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셨으니 우리 애랑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전 시어머니가 괜찮다면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희 엄마는 아랑곳 않고 정갈한 저녁상을 한 상 차려내시며 우아하고 솜씨 좋은 가정주부의 정석을 뽐내셨습니다. 돈 부탁을 하러 와서 염치 없이 저녁상까지 근사하게 한 상 받은 전 시어머니 얼굴이 민망한 기색이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돈 부탁은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입장에서는 그 정도 돈 사돈에게 빌려주는 게 그렇게 무리가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전 시어머니보다는 저를 봐서 빌려주시는 거긴 했지만요.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급한 불은 잘 끌 수 있겠어요. 전 시어머니는 언제 저와 제 친정엄마에게 자존심을 세웠냐는 듯 허리까지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얄밉긴 해도 저도 그때까지는 전 시어머니가 정말 길바닥에 나앉길 바란 적은 없었으니까요. 정말로 평생 일궈온 사업이 망한 것도 모자라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무일푼으로 폭삭 망할까봐 마음고생을 하긴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덕택에 시댁에서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집까지 넘어가는 것만은 간신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전 시어머니 말도 허투루 하는 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긴 그게 돈이 2억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니었으면 누가 그 큰 돈을 빌려줬겠어요. 그 뒤로 당분간 전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이고 저희 집이고 이것저것 과일이며 선물을 보내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또 과일 보내셨어요? 안 그러셔도 된다니까요, 참. 우리 지민이 골드키위 잘 먹잖니.
얼마 안 나온 특상품이라고 하더라. 사돈댁에도 보냈으니 냉장고에 두고 맛있게 드시라고 전해드리렴. 저번에 보내주신 과일도 다 못 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감사하다고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뭘 겨우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너희 친정에 급할 때 도움받았던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지. 누가 봐도 저 자세인 것이 전과 비교하면 딴 사람 같았습니다. 요즘만 같으면 전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돈 빌려준 약발이 2달은 가더라고요. 문제는 본의 아니게 사업을 접게 된 전 시어머니가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다시 그 못된 성질머리가 슬슬 올라왔다는 겁니다. 어머니 말이야, 아무래도 사업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것 같지? 회사가 크진 않아도 평생 사장님 소리 듣고 산 양반인데 왜 안 그렇겠어? 근데 이제 가진 거라고는 당신 사시는 집 한 채 얼마 안 남은 생활비가 전부인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시겠어. 그냥 꿈만 품고 사시는 거지 뭐. 저번에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사업하는 지인분한테 일자리 부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영 성과가 없는 것 같아. 본인이야 자기가 오래 사업한 경력이 있으니 어디라도 나가서 일할 수 있다고 큰 소리는 치시는데 솔직히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장들도 젊고 자기보다 경력 적은 사람 위에서 일하려고 하지 나이 많은 사장 출신 직원을 두고 싶어 하겠어? 에휴, 일하는 걸 좋아하시니 무슨 일이라도 잡으면 좋게 하겠지만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전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자꾸 저한테 연락이 잦아지신 것도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예, 너 바쁘니? 네, 오늘은 할 일이 좀 많네요. 집에서 애 키우고 밥하는 게 전부인데 넌 만날 뭐가 그렇게 바쁘니? 평생 그 밥하고 애 키우는 거 전담으로 해본 적이 없으신 양반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듣자니 또다시 부하가 치미는 기분이었습니다. 살림 우습게 하는 성미가 다시 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본인도 일하러 나가시지도 않으시면서 전업주부 무시하시는 건 정말 평생 못 고칠 모양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저 사람 하나 안 쓰고 제 집 살림 혼자 다 도맡아 하면서 아이까지 돌보미분 손 안 빌리고 혼자 키우잖아요. 솔직히 요새 같으면 제 몸이 2개는 더 있었으면 싶어요. 아, 어머니, 우리 지민이 어린이집 수업 시연에 나가봐야 해요. 급한 일 없으시면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통을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제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경험을 이미 넘치도록 해봤기 때문에 적당히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전 시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가시처럼 제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부인은 팔자도 참 좋다. 평생 살림한다고 집에 편하게 틀어박혀 있어도 남편이 따박따박 돈 잘 벌어 가져다 주니 얼마나 사는 게 편하시겠어. 저번에 보니 사부인 피부에서 광이 다 나더라. 운이 팔자 못 이긴다더니 그간 내가 죽을 둥 살 둥 고생한 게 허무하게 느껴질 지경이야. 우리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쥐뿔도 모르는 양반이 경솔하게 내뱉는 말에 꼭지가 도는 줄 알았습니다. 전업주부라며 멸시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산 잃고 자격지심까지 생긴 모양인지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돈한테 돈을 2억이나 빌려줘 놓고도 욕을 먹는 판이니 죽 써서 개준 꼴이었습니다. 부디 제 친정 엄마 앞에서는 저 가볍디 가벼운 입을 조심하시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 무렵 전 남편의 행보에 의심스런 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종종 회사 일로 야근을 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갑작스럽게 야근이 너무 잦아졌습니다. 본인 말로는 새 프로젝트에 연달아 본인 부서에서 이슈가 터지면서 일이 겹친 거라고 설명했으나 그렇다고 일주일에 평일 4일에 주말 출근까지 할 정도로 바쁜 게 정말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자기 살 빠진 것 좀 봐. 이렇게 만날 집에 못 들어오니 살이 안 빠질 수가 있나. 일찍 들어와서 내가 해준 밥도 먹고 그러면 이렇게 축날 일이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월급쟁이야 회사에서 까라면 까야지 뭘 어쩌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면 학대지. 무슨 회사가 일을 다 자기가 해?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고 진짜. 에이 괜히 그런다. 이기면 살도 빠지고 좋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매일 자정이 넘어야 겨우 들어오는 전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살도 제법 많이 내려 있었어요. 그게 제가 어떻게 찌운 살이었는데 남편 잘 내조해보겠다며 몸에 좋다는 온갖 보양식을 정성껏 만들어 먹인 거였습니다. 자기 왜 이렇게 밥을 못 먹어? 자기 아롱사태 좋아하잖아. 오늘 고기 좋은 거 들어왔대서 일부러 나가서 떼워서 전골한 건데 조금만 더 먹어봐, 응? 아니야. 피곤해서 그런가 입맛이 없네.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 평소 같았으면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어 없앨 메뉴였습니다. 분명 환장하고 달려들 줄 알았는데 원래 제가 해준 음식을 먹을 때면 연신 칭찬하기 바쁘던 전 남편이 음식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요새 야근이 잦아서 몸이 많이 상한 건가, 건강이 나빠지면 입맛도 잃는다고 하던데 별의별 걱정을 다 했죠. 그러다 결국 보고 만 겁니다. 샤워하러 들어간 전 남편이 두고 간 휴대전화에 메신저 알람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비록 잠겨 있어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업무 때문에 연락했다고 하기엔 알림음이 울리는 간격이 너무 짧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적인 내용을 짧게 여러 번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 남편의 휴대폰을 뒤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따라 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욕실에서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걸 확인하고는 슬그머니 전 남편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본인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고 있다는 건 모르고 있지만 같이 살다 보니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걸 자주 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열린 전 남편의 휴대폰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대리님, 벌써 주무세요? 집에 가면 바로 연락 주기로 해놓고 설마 벌써 식은 건 아니죠? 누가 봐도 여자가 보낸 게 틀림없는 메신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와 전 남편의 이전 대화 기록을 훑어보았어요. 미진 씨, 오늘도 시간 안 돼? 자기 부모님 집 내려간다고 우리 벌써 며칠이나 회사 밖에서 못 만났잖아. 나 더는 못 참겠어. 오늘은 좀 밖에서 보자, 응? 글쎄요. 오늘은 다정한 와이프분이 해주는 저녁 먹으러 일찍 안 들어가세요? 난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매일 먹는 밥 타령은 오늘 진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자기도 마음에 들 거야. 대리님은 살 붙으면 얼굴이 미워지는 타입이야. 아침에 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살 좀 빠지니까 대리님 보기에도 훨씬 좋죠. 미지 씨 말이야 항상 옳지. 만날 마누라가 돼지처럼 먹여놔서 찌워놓은 거 빼느라 아주 죽겠어. 미진 씨가 나 상 줘야지. 그치? 아주 연병도 이런 연병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야근을 한 해 힘이 들어 살이 빠지네 했던 것도 죄다 거짓말인 게 틀림없었죠. 메신저 프로필을 눌러보니 상대 여자는 전 남편 회사 같은 부서의 인턴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대생이었습니다. 9살 어린 저를 꼬여낸 것도 부족했던 모양인지 전 남편보다 14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와중에도 이 어린 게 왜 늑다리 아저씨를 만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같은 부서인데다 대화 내용에서도 드러나듯 상건녀 또한 전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의 정신 상태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노에 차서 남편 휴대폰을 더 뒤져보니 기막힌 게 또 나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헬스장 등록 확인 문자였어요. 무려 한 달에 회원권이 200만 원이 넘는 피트니스 센터였습니다. 전 남편은 평생 운동이라고는 모르는 물렁살이었어요.
어린 여자 눈에 들겠다고 몇백씩 하는 회원권까지 끊어다 저 몰래 살을 빼고 있었던 겁니다. 저보다 열 몇 살이 어린 여자한테 정신이 팔린 전남편 놈도 웃기는 놈이었지만 메신저 내용을 읽다 보니 여자애도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 때 저는 그저 전남편이 휘두르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했는데 저보다 나이 먹은 아저씨를 아주 손쉽게 찜쪄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실실 웃기만 하고 꿈쩍도 안 하던 놈을 새벽 헬스까지 가게 만들다니 물건은 물건이다 싶었죠. 까딱하단 중간에서 나만 이상해지고 저들은 쏙 빠져나갈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 뒷목이 쭈뼛해졌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저는 전남편의 외도를 알아챘음에도 아무런 내색 없이 지냈습니다. 물론 전남편 모르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이혼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한순간 이혼이 망설여진 적은 있었으나 어린 자식을 두고도 어린 여자한테 정신이 빠진 놈을 생각하니 두 번 다시 이혼이 망설여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혼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서야 저는 전남편을 제 앞에 불러 앉혔습니다. 당신 여자 있는 거 알고 있어? 제 폭탄 선언에 전남편 놈 얼굴에 핏기가 가시더군요. 저는 아랑곳 않고 그간 연습한 대로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바람 피운 걸 알면서도 같이 살 만큼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 못 돼.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는 건 내가 입 아프게 설명 안 해도 알 거고 당연히 우리 지민이도 내가 데려갈 거야. 나는 되도록 합의 이혼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지만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하면 소송이라도 불사할 생각이야. 당신 의사는 알고 싶지 않아. 애 깨지 않게 조용히 짐 싸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마치 그날 저녁 메뉴 이야기하듯 여상하게 말하는 제 모습에 전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차마 바람 피운 적 없다며 우기기조차 못하는 전남편을 보며 내 결혼 생활이 이리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가슴이 휑했습니다. 그렇게 미적거리던 전남편은 결국 제 옷까지만 대충 몇 개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전 시어머니가 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손녀 얼굴이라도 보여달라며 불쌍한 척을 하는 바람에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멍청한 선택이었죠. 너 이혼이라니? 이혼이 무슨 네 집 개 이름이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혼을 입에 올려? 애깨요.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아들이 바람을 피웠으니 이혼을 하는 건데 자식 이혼시키기 싫으시면 여기서 절 붙잡고 이러실 게 아니라 아드님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밖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만날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뭘 알기를 하나. 이래서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걸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눈 감아줄 줄도 모르고 도대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대체 뭐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어머니 그렇게 일하는 여자라면서 잘난 척 세련된 척은 다 하시더니 아버님 몰래 사회생활하면서 밖에서 남자도 만나고 그러셨나 보네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뭐야? 이게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어머님이 저희 이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뭘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유책 배우자니까 제가 이혼한다면 이혼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기에 입댈 권리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하, 니까지 게 뭘 할 수 있는데? 감히 우리 지민이를 데려간다 만다 건방지게. 너 내 아들이랑 갈라서면 우리 지민이 데려갈 생각은 고사하고 너희 집에서 해준 역은 그냥 날리게 될 테니 그거나 제대로 알아둬. 내가 이혼한 며느리한테 미쳤다고 그 돈을 돌려줘? 한 푼도 네 집에 안 돌려줄 테니 헛소리 말고 내 아들이나 당장 다시 집에 들여. 이쯤 되니 정말 막 나가자는 거죠?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게
딱 저 여자 얘기였습니다. 당장 집에 내쫓겨 거지꼴 될 뻔한 걸 구해준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돈으로 협박이야. 내가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아들까지 싹 벗겨서 알거지를 내쫓고 말 거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러고는 뻔뻔한 전 시어미를 우악스럽게 현관 밖으로 밀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를 해도 안 봐줄 판에 대체 저 태도가 뭐란 말입니까? 저는 그 길로 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펑 터져 나왔어요. 울면서 정신없이 그간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저를 보는 엄마의 얼굴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영아,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지금부터는 이 엄마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마라. 친정엄마의 말투가 결연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를 믿었어요. 엄마는 정말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양쪽 집안의 대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혼자 먼저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미리 나와 있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빌려준 2억이 대단한 볼모라도 된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당연히 제가 이혼 얘기를 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전 시어머니 표정이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옆에서 전 남편이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존재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큰 덩치를 구기고 제 엄마 등 뒤에 숨은 찌질한 모습에 대체 내가 저 모자란 인간의 무얼 보고 내 인생을 걸 생각을 했나 싶어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나올 것을 일을 시끄럽게 입 다무세요. 변호사 오면 얘기할 거니까. 변호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이혼 조정을 하러 나왔는데 변호사를 안 부릅니까? 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문을 박차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셨어요. 엄마 뒤로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무려 5이나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니 사돈,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곧 이혼 도장 찍을 사이에 사돈은 무슨? 난 오늘 우리의 변호사로 온 겁니다. 그 말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저희 엄마의 예전 직업은 바로 검사님이셨습니다. 무려 20여 년 가까이 검사로 재직하셨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 법조인이셨죠. 아니, 사돈이 변호사라니 그게 무슨... 왜? 집에서 밥이 나는 줄 알았던 여자가 검사 출신이라니 사람이 좀 달리 보이는 모양입니다. 참 한결같이 속물적인 양반 같으니라고 감히 내 딸한테 바람 피운 제 아들 넘어가 주지 않는다며 모욕한 것도 모자라 우리 부부가 우리 애 보고 빌려준 돈까지 떼먹겠다고 협박을 해? 내가 너희 모자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협박죄, 재산갈취에 상간녀 소송까지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함께 들은 변호사분들이 차례로 소송 서류와 자료를 꺼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엄마의 후배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개업한 실력 있는 법조인들이셨어요. 일단 그 자리에 검사 출신 법조인만 엄마를 포함해 6명이었습니다. 쪽수에서부터 제대로 선방을 날린 셈이죠. 가진 거라곤 방자한 주둥이밖에 없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겁을 집어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부터 잡았어야 할 걸 이혼당할까 무서워서 그만 정신이 횟가닥 나갔던 모양입니다. 소송할 게 하도 많아서 할 말이 많은데 입 닥치고 그냥 들어요. 듣기 싫으니까. 제가 일갈하자 전 시어머니가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잔뜩 쭈그러들어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저희 측 법률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제 엄마 옆에 숨은 멍청한 전 남편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이미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혼은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잿간놈이 뭔 수로 저희를 이기겠습니까? 전 남편은
결국 손을 벌벌 떨며 아이 친권과 양육권, 살던 집의 소유권 이전 등 전적으로 제게 유리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해야 할 송사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일단 오늘의 목표치를 채운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자 전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똥파리처럼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아가. 그래도 우리가 그간 봐온 세월이 있지 않니? 안 그래도 사업 망하고 남은 거라고 나 사는 집 한 채가 전부야. 제발 늙은 시어미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제발 선처를. 왜요?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그렇게 전업주부 며느리 무시하더니 억울하면 그간 사업하던 인맥으로 다시 한번 대응해보시던가요? 아, 끈 떨어진 년이라 어디 도와달라고 할 때도 하나 없나? 평생 사업했다는 양반이 인맥도 참 빈약하네. 그렇게 전 시어머니를 한껏 비웃어주고는 저희 친정엄마와 함께 후련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 시어머니에 대한 협박죄와 사기죄 등 걸 수 있는 모든 명목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전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아 저희 부모님이 빌려주신 2억은 말할 것도 없고 소송 비용으로 남은 돈까지 모두 탕진해야 했습니다. 쪽방촌 어디 방 구했다는 소식은 얼핏 들었는데 뭐 더는 제가 신경 쓸 바가 아니죠. 상간녀 소송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인턴인데다 그런 일일수록 여자 쪽이 불리한 편이죠. 회사에서 잘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 다니던 학교며 전공으로 삼던 업계에까지 소문이 나서 그 여자는 상간녀로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됐다고 전 남편을 그대로 둘 수야 없겠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달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바로 그놈이니까요. 전 남편 회사까지는 제가 친히 행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웬 검은 모자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전 남편과 인턴 사원의 낯뜨거운 모습이 담긴 사진 수백 장을 회사 로비에 뿌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을 바닥까지 죄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들킨 셈이니 부하가 치밀겠다 생각하면서 고소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열받으면 증거 찾아서 고소하시던지요. 법정에서야 증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두껍게 꾸역꾸역 회사에 나가던 전 남편은 결국 한 달을 채 못 버티고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군요. 말이 사직서지 사내에 무리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사직 권유가 있었다는 건 나중에 건너서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관두고는 어디 지방에라도 내려간 건지 전 남편 소식을 듣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모든 방해물이 사라지고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딸아이와 함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파란만장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